안녕 여러분. 오늘은 7월에 읽은 책 독서 결산 영상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도서전에서 산 현암사 티셔츠고 독서 버섯 클럽입니다. 너무 귀엽죠? 7월에 읽은 책은 총 4권인데요. 읽은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이번이 벌써 16번째더라고요. 이 책은 예전에 문학동네에서 보내주셨는데 한 계절이 지나고 이제서야 완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야금야금 병렬 독서를 해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일단 젊은 작가상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작가 노트랑 해설까지가 소설의 완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책이에요. 특히 저는 젊은 작가상 안에 수록된 해설을 정말 좋아합니다. 해설이 진짜 재밌거든요. 이 소설 무슨 내용이지? 싶을 때마다 해설이 그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잘 긁어주는 느낌이라 사실은 해설을 보는 맛으로 이 책을 보기도 하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해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총 7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고 각각 작가 노트랑 해설이 달려있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강보라의 바우어의 정원, 그리고 성혜나의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 이 2작품이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계속 생각이 나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현호정의 물결치는 몸, 떠다니는 혼입니다. 마지막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일단 바우어의 정원은 여운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었고 길티클럽은 성혜나 작가 소설을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봐서 하도 혼모노가 유명해가지고 읽어볼까? 좀 고민하던 차에 만난 단편 소설이었는데 길티클럽도 해설이 좀 재밌었습니다. 좀 잊혀지지 않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좀 성혜나 작가한테 관심이 생긴 그런 단편 소설이었고 마지막으로 물결치는 몸, 떠다니는 호는 제목부터가 이렇게 특수기호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 물결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제목부터가 너무 신선했어요. 읽으면서 이 소설이 밀도가 되게 높아서 한 번 읽는 것만으로는 이 소설을 완전하게 소화하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몇 번 더 읽어봐야 제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몇 번 더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 끝나고도 한두 번 더 읽어보려고요. 여기도 좋았던 문장 밑줄 친 것도 있고 재밌게 읽었어요. 이 소설에서 좀 느낌이 좋았던 문장은 그 모든 일을 겪은 뒤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게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게 내가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아프게 슬프게 배고프게 내가 계속 여기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다름 아닌 나라는 게 이렇게 중얼거리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 되게 시적인 리듬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좀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채롭게 여러 가지 소설을 읽을 수 있어서 재밌고 그리고 정말 해설이 재밌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밀란 쿤데라 책입니다. 이 책은 얼마 전에 민음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감사히 잘 받아서 읽어본 책인데요. 제가 밀란 쿤데라의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안 읽어봐서 그런지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 책은 89개의 말, 프라하, 사라져가는 시 2가지로 구성된 책입니다. 89개의 말은 밀란 쿤데라가 만든 단어사전이고 프라하, 사라져가는 시는 산문이에요. 이렇게 2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좋았어요. 이 작가가 번역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팠던 적이 많은 작가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번역가가 이 사람의 문체를 완전히 바꿔서 소설을 거의 다시 쓰다시피 했대요. 또 영국에서는 편집자가 내적 성찰이 이어지는 모든 단락을 짧게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번역가들이 밀란 쿤데라의 작품을 막 재구성하고 재편집하면서 작가가 의도한 바는 살짝 다르게 다른 나라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진짜 어이없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밀란 쿤데라가 체코 사람인데 다른 나라의 번역자를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체코어를 하나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밀란 쿤데라가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마음? 번역을 어떻게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이 다른 나라에 잘못 전달되는 걸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좀 많이 골치 아파했던 사람인데 그러던 와중에 개인 사전을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들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을 골치 아프게 하고 자기가 애착 가는 말들을 모은 그런 사전을 써보게 된 거죠. 그 글이 바로 89개의 말입니다. 앞선 배경 설명이 짧게 있고 A부터 차례대로 단어와 밀란 쿤데라가 생각하는 이 단어의 뜻이나 어떤 삶의 통찰력, 자신의 생각들을 정말 솔직하고 가감없이
적어놨습니다. 저는 사전 형식의 글을 되게 흥미롭게 읽는 편인데 이 사람 되게 솔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단어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이 느껴져서 그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고 또 이 단어에서 이 사람만의 통찰력이 느껴지니까 밀란 쿤데라의 다른 작품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소설이라는 단어에서는 작가가 실험적인 자아, 등장인물을 통해 실존의 중요한 주제들을 끝까지 탐구하는 위대한 산문 형식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소설이라는 게 그 작가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산문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 미경험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는 젊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고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결혼하며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즉 노인들은 자신의 노년을 모르는 천진한 아이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구는 미경험의 행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노인을 자신의 노년을 모르는 천진한 아이들이다라고 설명한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참신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니까 나도 나중에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도 내 나이로는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 나이로서는 천진한 아이의 입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밀란 쿤데라의 생각을 엿보면서 제 생각도 조금씩 확장하는 느낌이라 되게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라하 사라져가는 시인은 짧은 산문인데 밀란 쿤데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량은 얇지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도 이 사람 소설을 좀 도전해볼까 싶기도 해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오하림의 카피라이터의 일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도서전 가서 흐름출판 부스에서 마케터님하고 수다 떨다가 영업당해서 사온 책인데 이 책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었거든요. 쉽고 재밌습니다. 책 곳곳에 진짜 애정이 막 묻어나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은 29cm 카피라이터로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 뒷부분에 현업에 계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짧게 담아주셔서 진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마구 주는 책이었어요. 약간 눈으로 읽는 강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쉬운 문장은 쓰기 어렵고 그래서 중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글뿐만이 아니라 말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도 그렇게 쉽게 잘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29cm 어플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뜨는 크고 작은 문구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구 하나하나를 사람이 쓴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책으로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저 문구를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거쳤을까? 저 제품이나 브랜드를 전하기 위해서 저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문구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한테 잘해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카카오톡으로 오는 광고 메시지, 29cm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 크고 작은 문구들, 그리고 내가 차마 발견하지 못한 또 작은 문구들, 이런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더 지나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볍고 얇은 책이지만 알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카피라이터가 꿈이다 하면은 이 책 한 번쯤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어릴 때 카피라이터를 한때 꿈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되게 많이 가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현업에서 너무 고생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겠지만 독자로서 책으로 이렇게 접하니까 이 사람들 되게 멋진 것 같고 자기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본다는 게 되게 즐겁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가님이 이 직업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진 문장이 있는데 온 세상이 남의 약점을 잡느라 바쁘고 단점을 숨기기에 바쁜데 장점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일을 한다는 것은 꽤 낭만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느꼈어요.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약점을 막 찾으려고 하고 단점을 어떻게든 숨기는 그런 생활들 사이에서 장점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낭만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직업에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방향으로 잘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되게 오랜만에 읽은 것 같은데 산뜻하고 좀 열정도 넘치는 그런 매력적인 책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산책채집입니다. 이유은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황유경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것도 도서전 소소사 부스에서 산 책인데 그 도서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 책을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직원분하고 독자분이 이 책 앞에서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하고 막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옆에서 살짝 듣고 자연스럽게 영업을 당해서 사온 책입니다. 근데 다 읽고 나니까 왜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책은 진짜 부드럽고 아름다운 산문집이에요. 1장과 2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여행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적은 글이고 두 번째는 서울 생활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장의 서울 생활 글이 훨씬 더 좋았어요. 여기 나오는 그림도 진짜 좋거든요. 막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체예요. 펜 하나로 이렇게 너무 잘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림도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이 책은 진짜 어떤 순간이나 현상, 심지어는 자기 생각을 정말 심도 있게 관찰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인데 문장들이 되게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알차고 밀도 있다라고 느껴졌고 여행 얘기 말고도 2장부터 시작되는 조금 더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자신의 생활도 정말 가까이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서 쓴 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았어요. 특히 2장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잘 안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묵직한 산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더 읽어보고 싶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궁금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좋았던 문장들에 막 밑줄을 쳤는데 특히 저는 맨 마지막에 닫는 글의 내용이 참 좋았어요. 좋았던 부분 좀 읽어드리면 사실 진실 자체는 아름답지 않다.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한다는 사실 혹은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마음은 수백만 개의 촛불이 한 번에 켜진 것처럼 우연하게 불타올랐다가 쏟아진 비에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진실이다. 나는 나를 만지고 사랑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의 손길과 한숨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내 글은 나를 만졌던 자들의 한숨으로 만들어졌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의 글들이 이 책에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아름답고 묵직한 산문집이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때 소소사 부스에 들려서 계속 머물러 있길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 책도 못 샀겠죠?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왜 좋다고 했는지도 알겠고 제가 좋아한 문장이 앞표지에 금박으로 이렇게 박혀있네요. 그림도 너무 좋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7월에 읽은 책은 이렇게 총 4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참 재밌게 읽고 생각도 많이 하게 만든 책들이었는데 8월에도 야금야금 열심히 읽어서 또 독서결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혹시 이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읽으신 거 있으시면 어떠셨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